네, 안녕하세요. 이해하는 사회 이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를 그동안 쉽고 달콤하게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회 과목을 하다 보면 외울 것이 많죠. 그리고 또 막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한 것, 처음 듣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외울 때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사회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함께 이해하는 사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기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36쪽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이미 배웠죠? 기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랜 기간 한 지역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네,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는 어땠나요? 비가 왔나요? 아니면은 좀 추웠나요? 더웠나요? 네, 이런 거는 하루하루 변화가 되죠. 이런 걸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쭉 지속돼서 평균적인 대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죠. 기후가 더 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기분은 어땠나요? 오늘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죠. 그걸 날씨라고 생각합시다. 기후는 여러분의 성격인 거예요. 성격은 어떤 사람의 평균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기분이 성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차분하다, 어떤 친구는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기후라고 생각하면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절별 차이가 크다. 특히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봄과 가을은 온화하고 여름과 겨울보다 기간이 짧다. 자, 이 역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중위도라는 게 뭘까요? 중위도라는 건, 자, 여기 화면을 볼까요? 이 화면을 보면, 네, 이 화면은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 디지털 교과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사회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중위도가 있는데, 중위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위도가 두 군데가 있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네요. 우리 지구는요, 구의 모양을 하고 있죠. 구.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죠. 3차원적인, 우리가 그런 걸 원이 아니라 구라 그러죠. 원은 2차원적인 거고 구는 3차원적인 거니까. 그랬을 때 위에 있는 반구, 즉 북쪽의 반구를 우리가 북반구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구의 절반을 우리가 남반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도 저렇게 중위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반구에도 중위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도는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적도라고 하죠. 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도가 가장 좋아요. 흔히 우리가 알듯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는 추워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날씨는 더워집니다. 특히 적도 부근은 굉장히 날씨가 덥죠. 그래서 우리 중위도가 사람 살긴 제일 좋겠죠. 항상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도에 있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중위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네,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또 남반구에서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호주도 비슷하겠지만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살기 좋다는 것, 즉 기후가 좋다는 것. 따라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지구상의 중위도에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지방은 옛날부터 고대 문명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로마 때부터요. 이탈리아죠, 지금의. 여기도 역시 중위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살기가 좋았다는 거죠. 북위는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면 너무 춥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너무 더우니까 항상 중위도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것은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평소에는 여기저기서 불죠.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큰 바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큰 바람의 움직임은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남동쪽에서 아주 덥고 습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와요.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죠. 즉,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남동쪽엔 태평양이 있고 큰 바다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당연히 습하겠죠.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리고 덥죠. 그러다 보니까 남동쪽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즉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옵니다. 북서쪽에서 오니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오게 되죠.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저쪽은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흔히 시베리아라고 하는 러시아죠, 지금의 러시아인데 그 육지예요. 대륙이죠. 큰 우리가 땅을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큰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됩니다. 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겨울에는 칼바람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북서쪽에서 오고 여름에는 주로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바람이에요. 계절에 따른 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먹고 입는 것, 특히 먹고 입는 것, 주도 마찬가지죠. 자는 곳까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가 생활도 다르게 된다는 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마무리 문제,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마무리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끌어다 넣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네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가리키고 네모는 오랜 기간의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날씨와 기후가 되겠죠. 아주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쪽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로 겨울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죠.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연결하는 문제군요. 마지막 문제는 연결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뭔가? 자,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딱 보면 언제겠어요? 가을이겠죠. 자, 가을에 관련된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리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얼마 전의 그림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사진이죠. 물론 요즘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정답은 기역입니다. 여러분들 꽃놀이 나들이 빨리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보기만 해도 덥네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하천에서 래프팅 하기도 합니다. 자,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안하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겨울이죠. 겨울에는 스키나 눈썰매를 타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기후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후의 요소 중에서 기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하는 사람이 어땠나요? 좀 이해가 많이 됐나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